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60대 이상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자만 기존대로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검사 희망자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의원에서 1차적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은 뒤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오늘부터 광주, 전남, 평택, 그리고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먼저 시행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때부터 동네 병의원들도 코로나 진단과 치료를 시작하는데요. 과연 준비는 잘 되어 있을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이슈오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확산 추세가 무섭습니다. 오늘 6시 기준으로만 이미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은 상황에서 과연 이 정점이 언제쯤 어느 정도로 치솟을지 전망하신다면요? 예, 오늘 수요일이 사실은 항상 주중에서는 제일 그렇죠. 많은 날짜이긴 네. 합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진단검사 수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제가 8,571명인데 하루에 4,441명이 늘어나서 13,000명까지 늘어났거든요. 이전 주에는 사실은 이거보다 반밖에 안 되는 5,800이면 반도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2배씩 늘어났는데 이것은 사실은 오미크론의 점유율하고도 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것이 50.3%고 일주일 전이 26.7%, 그 일주일 전이 12.5%이기 때문에 한 주일에 2배씩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확진자 수도 지금 상황이라면 한 주일에 2배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주말까지 가면서 주말에는 좀 진단검사 수가 떨어지니까 떨어지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이것이 과연 2배까지 될 것이냐 그것이 관건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늘어난다면은 아마 2월 말 3월 초 정도에는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이 계속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지는 보이지는 않고 우리나라는 예방접종률이라든지 또 국민들의 방역 수준이 높아서 네. 어느 정도 이 산의 높이는 좀 낮으면서 좀 장기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점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좀 이르기는 하지만 뭐 20만 명 정도까지 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한 10만 명 이하 정도에서 멈춰준다면은 우리 의료 체제가 유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지금의 이 추세, 유행의 추세는 굉장히 급격하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의료 체제가 이제 감당 못할 만큼 의료 체제에 붕괴가 일어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설 연휴 잘 지내면서 방역, 개인 방역, 마스크 쓰기, 손 씻기들 잘하면서 좀 거리 두기들을 철저히 한다면은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도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정부 역시 선제적으로 오미크론 대응 체제로의 전환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오늘부터 4개 지역에서 시행이 되고 또 29일 그리고 다음 달 3일부터 순차적으로 조금씩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간략하게 짚어주시면. 예, 이게 뭐 상당히 복잡한데요. 네. 예, 오늘 일단 광주, 전남 또 이 평택, 평택과 안성 안성, 네. 이렇게 4군데는 이미 우세종으로 먼저 갔었기 때문에 네. 진단검사를 일단 선별검사소에서 자가검사 키트하고 또 PCR 검사 둘 다 받을 수 있게끔 바꾼 것이고요. 사실 병의원의 그 진단검사를 받는다든가 혹은 진료를 받는 것은 아직 거기까지 다 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서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29일부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를 해주든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면서 직접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음성이 나오게 되면은 24시간 유효한 방역 패스가 가능한 것이고 양성이 나오면은 그 바로 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는데 3일부터 좀 달라지는 부분은 3일부터는 이제 그것들을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60대 이하, 지금 그 그래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이하라든지 신성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들, 또 감염 취약시설, 또 여러 상황들에서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감염 취약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밀접 접촉자로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으신 분들만 PCR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자가 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야만 PCR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럼 과연 3일부터 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아닌 일반 병의원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세부 지침은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금요일 날 그것들 세부 지침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발표하면서 아마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좀 진전 상황은 늦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좀 실기한 것 아니냐, 조금 뒤늦은 대책이 나오고 전환을 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있는 것 같고, 과연 일선에 병원들이 준비가 됐느냐, 이것도 좀 많이 문제가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병의원들은 상당히 많이 있을 네.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세부 지침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 보상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들에 대한 세부 이 조율이 다 안 된 것으로 보여서 당장 많은 병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지금 이 유행의 추세가 올라가는 시기에 맞춰서 그 병의원들을 지정을 한다면은 대부분의 그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대면 진료가 거의 불가능했던 상황인데 그렇죠. 일단은 대면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또 집에서 재택 치료를 하면서 그 병의원들이 이 여러 가지 관리들을 해줄 수 있는 비대면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여기서도 이제 문제점이 보통 우리 일반 병의원들이 그 의사 선생님 수나 그 의료 인력 간호사들의 많지가 숫자를 않지 보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야간이라든지 혹은 주말에 그렇죠. 과연 관리가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뭐 한 10개 병원들이 모여서 한다든가 큰 병원에서 이것들을 맡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아예 이런 야간 또는 주말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마련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있을 수가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좀 다양한 방법으로 도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사 방법에서도 아직까지 익숙지 않은 게 신속 항원 검사,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PCR 검사, 자가 검진 키트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도 조금 개념이 안 와닿거든요.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은 선별검사소 가서 PCR 진단을 네네. 무료로 받을 수 있었죠. 이런 나라가 네. 뭐 세계적으로 거의 없긴 합니다. 이 PCR 진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진단법이기 때문에 감염 거의 초기에 바이러스 증식만 하고 있다면 일단 양성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신속 항원 검사 역시 PCR 검사랑 동일하게 다릅니다. 건가요? 그것도 이 중에서 자가 검사 키트라는 것은 코 속 깊숙이 드러나는 비인두 도말이 아니고 코에서만 그냥 인근에서. 코에서 네. 2, 3회 양쪽 코에서 도말을 해서 용액에다가 녹이면 되는 방식이고요. 다만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라는 부분은 이건 병의원들,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하는 것으로 이건 의료진이 직접 네, 하면서 예. 똑같은 검체 제출을 하고 실제 키트는 자가 검사 키트랑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정확도는 훨씬 더 높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신속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이 검사 키트라는 것은 사실은 바이러스에 들어있는 단백질 그것만을 검출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많지 않으면 나오지를 않죠. 반면에 PCR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적은 양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증폭을 해서 그 유전자를 검출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초기만 아니라면은 사실은 양성을 다 잡아낼 수가 있어서 위음성, 즉 지금 나 감염되어 가짜 있는데 음성. 가짜 음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이 신속 키트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PCR을 할지라도 아주 극초기에는 양성이 안 잡히지만 어느 정도 바이러스 양만 되면은 증폭이 돼서 가능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 또 이 신속 키트라는 부분은 위양성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감염이 되지 않았는데도 거의 양성으로 두 줄이 뜨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진 검사는 꼭 PCR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이게 임신 진단 키트랑 비슷합니다. 거기서 임신 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온다 네네네. 하더라도 산부인과 가서 확진 확인을 검사를 해야죠. 받는 그렇죠. 것과 예.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궁금한데, 저희가 이제 병원을 갈 때 흔히들 뭐 그 시쳇말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온갖 병이 다 몰려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병원에 가서 다들 검사를 받다 보면 거기를 통해서 초기에 그랬듯 병원이 매개가 돼서 확산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넓게 퍼지는 건데. 어디든지 병원이라면 다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감염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실제로는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환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안에서의 감염이 일어난다면 큰일이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 의심 환자, 호흡기계 의심 환자라고 그러면은 동선을 따로 하든가 또는 시간을 따로 하든가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더구나 검체를 채취하는 방에서는 이 검체 채취할 때 마스크를 내리고 코 안에 검체 도말을 그렇죠. 할 경우에 예. 재채기가 난다든지 그렇죠. 비말이 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공조라든지 또는 의료진과의 감염 관리 이런 것들이 잘 돼야만 되는 시설을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지침이 안 내려갔다라는 게 동선을 따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구분을 하든지 환자를 구분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병의원들이 지침을 못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그 되겠습니다. 병의원들이 지침을 못 받았다기보다는 사실은 방역당국에서 지침은 마련하는데 기본적인 지침에 각 지자체에서 자기 동네에 예, 맞는 그러니까 예. 지역의 각 지역에 보면은 시군구별로 그렇죠. 의사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의사회들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느냐, 이 시스템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걸 결정을 해서 사실은 지정을 받아야 맞는 것으로 보여서 그런 세부적인 지침들이 아직은 다 정해지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일선 병의원들은 지금 그거에 대해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그렇지 하여튼 상황이겠네요. 준비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준비까지는 아하. 못 하고 있고 시범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나오면 그거 지금 서울시 의사회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범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지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각 지역 의사회들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각 부에는 보건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보건소에서 이 야간이든지 주말의 관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지침들을 내려주시게 되면은 사실 야간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 이송만 증상을 보고 이송만 잘할 수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관리센터 같은 것들이 즉 재택치료 관리센터 같은 것들을 그 지자체별로 만드는 것이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어찌됐든 오미크론 대응 체계라는 큰 패러다임인 만큼 아직까지 혼선이 많이 따르는 모습인데요. 하루빨리 자리를 잡고 또 확산 추이도 잡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